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년을 맞았죠.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그 명분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실제로 취임 초반에는 도어 스태핑으로 불리는 출근길 문답도 하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개월여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 초엔 신년 기자회견도 생략했고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자회견을 회피하나? 권영철 대기자의 어게인 Y뉴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취임 1년이었는데 기자회견 없이 넘어갔거든요. 이게 조만간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 질문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윤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답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될지 간담회가 좋을지 홍보수석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1년인 어제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는데요. 기자들이 이렇게 만나는 길을 자주 만드실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아리송한데요. 안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기 싫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해서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그냥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지난 5월 2일 간담회 자리도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참석하기로 한 공식 행사가 아니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과 출입 기자간 간담회로 예정이 됐는데 갑자기 깜짝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뭐 30분 전에 알았다고요? 그거는 이제 어제 방문도 어제 방문. 30분 전에야 통보됐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 난리가 나죠, 기자들은.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죠?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기자회견은 제외를 하고요. 올 신년 기자회견은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대체했고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30분 깜짝 방문도 만난 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정식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길 때 명분이 국민과의 소통이었던 걸 고려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요. 지난해 3월 10일 당선인 첫 기자회견 때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소동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 소통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 소통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산 이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가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의 답변, 질의응답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를 하실 건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아니 박수까지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반에는 기자들 앞에 자주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초반 6개월은 기자들 앞에 자주 섰습니다. 처음에는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라고 하는데 형식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였던 5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92일간 61차례의 출근길 문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대통령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될까 말까 그러는데 청와대 시절에는. 네.
대통령 용산에 와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어 스태핑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거 하는 것 자체 너무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출근길 문답도 사라지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던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표면적인 이유는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 첫 번째는 취임 1년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성대하게 하는 모습보다는 민생과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는 이미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요? 언제 했냐 따져보니까 4월에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5월에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지난 5월 2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혼자 그 언론 앞에 나서서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그런 기자회견과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그렇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은 어쨌든 간에 외견상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것도 그런가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 4번, 취임일을 기준으로 한 기자회견 4번,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2번이 전부였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약속은 잘 안 지킨 걸로 그렇죠. 평가를 문재인 받죠. 대통령도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했습니다. 질문지를 사전에 받아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5차례밖에 기자회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취임 10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했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뭐 기자회견 횟수가 150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했기 때문에 토론회도 자주 했고요. 자, 그러면 네. 표면적인 이유 말고 기자회견 안 하는 속사정이 또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과 좀 맞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지금 소통 스타일이 어떻길래요? 최근 몇 차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죠. 네. 오찬 직후에 여당 지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들을 일일이 악수를 다 하고 돌았어요. 네네. 그리고 5월 2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사전 예고가 없었고 행사장에서도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간사단 질문만 받았어요. 깜짝 자꾸만 깜짝 등장이죠. 등장을 하세요. 네. 4월 6일 부산의 한 횟집에서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만찬을 한 뒤에 이제 끝난 뒤에 참석자들이 문 앞에 도열한 모습 네, 보셨죠. 네네. 예. 좋게 표현하자면 계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좋아하고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의례적인 격식 있는 자리는 좀 불편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검사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언론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걸로 아는데. 저도 윤 대통령을 90년대 중반 평검사 시절부터 봤는데요. 검사 시절에는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스타일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잘했고요. 전화를 하면은 늦게라도 꼭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검사 시절 소통과 대통령의 소통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사실 질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도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거나 잘못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속사정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논란 이후에 언론과 거리두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만나고 나온 뒤에 한 발언. 네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꽤 오래됐죠. 그렇죠. 자, 국민 듣기 평가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때 MBC를 겨냥했죠, 사실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MBC에 대한 집중 공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MBC 기자가 항의성 발언을 하니까 항의성 발언을 하고 비서관과의 이제 말다툼을 한 뒤에 네. 도스태핑 중단, 신년 기자회견은 조선일보의 인터뷰로 끝내고 그다음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중요한 내용들을 흘리고. 그러니까 뭐 폐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서 이게 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들도 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의 원동력은 소통에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도 신년 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일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대목 들어보시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취임 초반에 이렇게 정말 소통 강조하셨던 거예요. 네. 그 특유의 격이 없는 그 털털한 소통 좀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